자, 2학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1학기. 자, 8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 자, 실현 속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성장하다. 자, 오늘은 주요 핵심 주제가 4.19 혁명입니다. 그리고 5.16 군사정변. 그리고 박정희 정권의 여러가지 했던 거. 그 다음에 유신 독재체제. 우리나라에서 독재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다, 이승만 때도 나왔구나. 자, 교과서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5 전쟁 이후, 자, 이승만 정부는 지금 6.25 전쟁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과 3년 동안 싸웠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공, 이 반공이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박정희도 그렇고 이승만도 그렇고 다 반공을 내세웠죠. 반공 정책을 내세우며 독재 체제를 강화해 나갔다. 독재, 이승만 독재입니다. 이승만 정부는 이제 발췌 개헌, 개헌이라는 건 헌법을 바꾼다는 얘기인데 발췌 개헌 1차입니다. 이게 1차. 그 다음 4.4 개헌, 이게 진짜 웃긴 개헌인데요. 이게 2차 개헌입니다. 왜 웃긴지는 수업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헌법을 바꿔가면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시키려고 하였다. 별로 좋아 보이진 않죠? 자, 그리고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였다. 완전 독재체제 맞네요. 자, 그러다가 1960년, 이 연도 중요합니다. 1960년 이승만 정부는 정부통령 선거에서 대대적인 부정을 저질렀다. 이걸 우리는 3.15 부정선거라고 합니다. 별표. 이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이 부정선거를 규탄한 시위를 전국적으로 전개하였고, 자,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하였으나 국민의 저항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독재 정권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우리는 4.19 혁명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과정상에서 나타났던 김주열 학생의 죽음, 마산 시위 등은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4.19 혁명은 국민의힘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혁명으로 이후 우리나라 민주운동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끝나고 제2공화국으로 이제 수립이 되는데 4.19 혁명 뒤 수립된 장면 정부입니다. 이게 2공화국인데, 자, 민주정치의 실현과 경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실을 줬나? 박정희가 이끄는 일부 군인들이 장면 정부의 무능과 사회 혼란을 이유로 5.16 군사 정변, 5.16 군사 쿠데타라고도 하죠. 을 일으켜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럼 장면 정부는 몇 년이나 정권을 잡은 겁니까? 1년도 채 안 돼서 무너지게 된 거죠. 1961년에 5.16 군사 쿠데타 정변이 일어났으니까. 자, 87페이지. 자, 이 박정희 정부, 박정희 군인들의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자, 이들은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구성하여 군정을 실시했습니다. 또 군정이야. 미군정 때 군정 기억하시죠? 얘네들도 박정희들도 전부 다 군인들이니까 군정을 실시하고 있는 거죠. 국가를 다시 한번 재건하겠다 이런 거지. 자, 그런데 헌법을 또 바꿉니다. 헌법을 대통령 중심제로 바꿨습니다. 왜 대통령 중심제로 바꿨을까요? 박정희가 대통령 하고 싶으니까. 군인이었던 박정희가. 자, 그래서 개헌을 단행하게 되죠. 자꾸 개헌, 헌법을 바꾸는 게 전부 다 권력자들의 어떤 정권 유지, 그 다음에 정권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별로 좋아 보이진 않죠? 자, 이런 개헌 헌법에 따라 치러진 선거에서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박정희 정부는 조국 군대화와 국가안보 등을 주요 국정 지표로 삼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일단 밑줄 한번 그어둘게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가 내놓은 두 가지 주요 사안이 뭐냐면, 첫 번째는 반공, 이건 이승만이랑 똑같은 거죠.
다음에 경제개발.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 두 개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1번 동그라미 1번 한일협정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하였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베트남 전쟁에 우리나라 군인들을 파병하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지만 많은 장병들이 희생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정희는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한 번, 두 번 했는데 헌법에서는 2번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또 헌법을 바꿉니다. 그게 뭐냐면 삼성개헌민. 3번 할 수 있도록, 3번 연임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꾼 거지. 그래서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통령 선거했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 김대중을 만나게 되는데 겨우 이깁니다. 겨우. 그렇게 해서 박정희가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되지. 자,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국가안보, 지속적인 경제성장, 평화통일을 위한 정치체제를 마련을 구실로, 이건 구실일 뿐입니다. 10월 유신을 단행하고 유신헌법을 제정합니다. 이것도 개헌이야. 이게 몇 차 개헌이냐면 럭키 7, 럭키입니까? 자, 언럭키죠. 자, 7차 개헌인데 그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헌법이 유신헌법입니다. 이 유신헌법은 대통령을 왕으로 만들어버리는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디서 뽑히냐? 국민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어디서 뽑힙니까?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곳에서 뽑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연임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는데 만약에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이 팀이 대통령의 수족이라면 대통령을 계속 죽을 때까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구 집권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신체제는 국민의 기본권과 상권 분립을 무시하고, 이때 대통령 국회도 해산시킬 수 있었으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집중시킨 권위주의, 독재까지 불러도 됩니다. 권위주의 통치체제였습니다. 당연히 학생과 시민들은 반대했겠죠.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민주화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대통령한테 주어진 또 하나의 권한, 이게 너무 유명한 권한이죠. 긴급조치권. 대통령이 필요한 경우에 판단하여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거 왕이죠, 쉽게 말해서. 자, 발표하여 이를 탄압하게 되죠. 결국 자, 1979년 들어서 부산 마산 등지에서 엄청나게 많은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던 와중에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을 맞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게 됩니다. 이로써 유신체제는 막을 내리게 되는데 이 사건을 우리는 10.26 사태라고 합니다. 1979년. 자, 여기까지 하시면 86, 87페이지에서 나온 디딤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펀들노트 잘 해오시기 바라겠습니다.